불면증 때문에 화장실 자주 간다. 새벽 2시, 3시에 깨서 계속 화장실 간다.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를 알려드렸는데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오리신 다음에 주겸 약간 같이 추가해서 수시로 한번 드셔보세요. 통잠도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추가로 함께 드시면 좋을 음식 처방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진짜 야간 요가 문제긴 문제인가 봐요. 영상도 엄청 많고 조회수도 굉장하더라고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밤에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잠을 많이 깬다, 아니면 불면증 때문에 화장실 자주 간다, 새벽 2시, 3시에 깨서 계속 화장실 간다,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관심도도 더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심각한 야간요, 잠을 망치는 야간요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야간요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법을 좀 얻어가셔서요. 새벽 2시, 3시에 깨지 않고 통잠을 주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금 장사다 보니까 야간요도 저는 소금이 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 소금 주겸을 들고 나왔는데요. 물론 소금을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지만 여기에 추가로 함께 드시면 좋을 음식 처방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야간요의 저염식이라든지 소금을 제한하는 게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소금만 한번 챙겨 드시면 소변 생성도 줄고 또 소변 보는 횟수도 줄고 야간요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드시는 물을 최대한 소금물로 드시면 좋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에는 소금이 있어야지만 물을 끌어당기고 또 우리 몸에서 나갈 때도 소금이 같이 배출되니까 소금을 적절히 잘 드셔주셔야 수분 배출이 줄어들고 소변 양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야간요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평소에 드시는 물을 소금물로 좀 드셔보시는 노력을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게 좀 두려운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혈압을 올린다 라든지 소금이 아직도 유해하다, 위암을 일으킨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소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맹물을 좀 드시고 화장실 가는 횟수와 소변 보는 양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소금물을 드셨을 때 화장실 가는 횟수, 소변을 보시는 횟수와 소변 양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분명히 소금물을 드셨을 때 소변을 보는 횟수와 소변 양이 좀 줄어드신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나는 이런 거랑 상관없이 똑같아 라고 하시면 전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런 변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더 소금물을 추가해서 드셔보시면 좋고요. 특히 이제 자기 전에, 자기 바로 직전은 아닙니다. 저녁에 야간요가 있으신 분들은 소금을 평소보다 농도를 살짝 간간하게 해서 한 잔 정도 이렇게 드셔주시면 자는 동안에 소변 생성량이 줄어드는 데도 도움을 주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게 잠의 깊이를 좀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소변이 어느 정도 쌓여서 방광에 저장되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잠의 깊이가 깊으면 화장실 가고 싶다는 생각 없이 그냥 주무실 수가 있거든요. 자기 전 뭐 1시간이나 이때쯤에 약간 짭짤하다 싶을 정도로, 양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농도만 약간 짙게 해서 소금을 한 잔 드셔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새벽 2시, 3시 시드 때도 없이 소변 보러 가는 것 때문에 잠에 깨고 괴로운 분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소금물 요법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꼭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제가 주겸수 요법을 많이 말씀을 드려서 효과를 본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일단 숙면에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러다 보니 잠의 깊이가 깊어져서 새벽 2시, 3시에 깨는 일들이 덜해졌고 화장실을 덜 간다, 그리고 낮에도 덜 가니까 밤에도 이 소변을 보는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야간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요, 밤에 그냥 화장실을 뭐 3번, 4번 막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소변 보시느라고 아침에는 거의 뭐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주겸수 요법을 알려드렸는데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일단은 잠이 깊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는 것도 잊고 잘 수가 있었고, 또 실제로 자는 동안에 생성되는 소변의 양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이 되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 횟수도 거의 줄고, 어쩔 때는 때때로 통잠도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니까 잠의 만족도가 훨씬 좋아져서 다음날 굉장히 활기 있는 생활을 되찾을 수가 있었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야간요 예방을 위해서 좀 더 하면 좋은 노력 뭐가 있을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첫째,
고당분 음식은 좀 피해주세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고당분 음식은 가급적 저녁에는 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떡이라든지 설탕이 가득 들어있는 음료라든지 이런 건 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드시면 좋은 음식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생감자 파래 콩국이라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콩물을 다들 만드실 줄 알잖아요. 불린 콩을 좀 삶으시다가요. 파래를 좀 넣고 조금 더 삶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같이 끓인 그 물을 갈아주세요. 그리고 생감자를 좀 강판에 갈아서 그 즙을 갈아 놓은 콩물과 섞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이 콩에 있는 이소플라본이 신장 방광을 굉장히 건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분들이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 때문에 사실은 요실금이라든지 방광 기능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콩이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고요. 파래, 미역 이런 해조류들은 신장 방광 점막 조직을 굉장히 강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감자즙이에요. 여기 있는 생감자는 비타민C가 정말 풍부해서요. 이 방광 관략근, 근육에 탄력성을 줍니다. 그래서 콜라겐 생성을 잘 해주기 때문에 방광 관략근이 꽉 조여질 수 있게, 잘 잠글 수 있게 근육에 힘을 주는 콜라겐의 재료가 되니까요. 이 생감자 파래 콩국도 활용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주겸수와 함께 시너지가 잘 나서 야간요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 처방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수박 마늘 토마토탕입니다. 이 수박 마늘 토마토탕은 신장 방광 기능을 굉장히 건강하게 해줘요. 그리고 남성분의 전립선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데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지금은 수박철이 아니긴 한데 수박을 껍질 부분, 안에 과육 부분 같이 잘라서 넣으시고요. 여기에 마늘, 토마토까지 같이 추가해서 푹 끓이신 다음에 건더기를 꾹 짜서 그 물만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스프처럼 갈아서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또는 자기 전에 한 번 정도, 자기 전이라고 하면 바로 직전은 아니고요. 저녁 때 한 번 정도 드셔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을 좀 추천을 해드린다면요. 미역이나 파래 이런 해조류들, 김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소금물만 드셔도 야간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수 있지만 여기서 효과가 좀 더 배로 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바로 우엉차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계절이 진짜 우엉차 제철이거든요. 이 우엉차를 우리신 다음에 여기에 죽염 약간 같이 추가해서 우엉 죽염차를 해서 수시로 한번 드셔보세요. 이 우엉은 신장을 굉장히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아르기닌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신장이 건강해지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낮에는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데 도움이 되고 밤에 잘 때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우엉 죽염차도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요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 타입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로 자는 시간에 소변 생성이 많이 돼서 소변량이 방광에 꽉 차서 잠이 깨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잠의 깊이가 얕아서 소변을 보고 싶다라는 이 정도의 신호로는 낮에는 절대 화장실을 가고 싶지 않은데 잘 때 잠이 깨져서 화장실을 가는 거죠. 잠이 얕다 보니까 요 일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 후자의 경우는 사실 야간요가 문제가 아니라 불면증이 문제죠. 잠을 못 자는 것도 불면증이지만 자꾸 깨는 것도 불면증이고 잠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도 불면증이고 잠의 깊이가 낮은 옆에서 바스락만 거려도 깨는 분들, 이거는 그래서 깼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는 거지 정말로 실제로 방광에 소변이 차서 가는 게 아니죠. 이건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자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잠을 깊이 잘까 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야간요가 있는 분들은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녁에 뭘 안 드세요. 뭘 안 드신다는 게 뭘까요? 물 잘 안 드시고 음식 잘 안 드시려고 하고 또 특히 술이나 커피 이런 것들도 안 드시려고 하고 여러 가지를 뭘 안 먹으려는 노력을 이미 하고 계세요. 특히 이제 술이나 커피, 약물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물을 많이 배출하는 이뇨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술은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까지 안 나오게 해서 술이 무슨 이뇨제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맥주가 이뇨제인 건 아시죠? 맥주 먹으면 엄청 화장실 시원하게 가잖아요. 근데 소주도 그렇습니다. 한 잔 먹어도요 실제로 소변 훨씬 많이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마신 물의 소주 양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소주가
소변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안 나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커피는 중요하게 굉장히 조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술은 맥주만 조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 모든 종류의 술은 다 항이뇨 호르몬을 안 나오기 때문에 소변 생성을 많이 하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은 당연히 조심해서 안 드시고 계시겠죠. 그런데 또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이드를 하더라고요. 저녁약을 드실 때는 물을 적게 드세요. 전 이것도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을 적게 먹고 약을 먹잖아요. 약은 그 자체가 이뇨제예요. 즉 약이 우리 몸에서 대사되고 빠져나갈 때 엄청난 물이 필요합니다. 그 요만한 작은 약이지만 이것을 융해시키고 다시 우리 몸에서 해독하고 씻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인바디 체킹을 통해서 식단 코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녁에 약 하나 먹는 것 때문에 근육량이 안 늘어나고 체수분량이 안 늘어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이 약물은 무조건 이뇨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저녁에 꼭 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물을 적게 드신다? 이거는 더 엄청난 야간뇨를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물을 적게 먹으면서 약을 드실 때는 어디선가 물을 빼와서 이 약을 대사시키고 씻어서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 물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그 부족한 물은 우리 몸에서 체액에서 끌고 들어와서 그 물을 배출시키는데 중요한 부위에서 정말 물이 부족할 때는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뇌라는 거죠. 만약에 뇌에서 이 물을 끌어다가 이 약물을 나중에 배출을 시켰다 그러면 뇌 탈수가 일어나서 숙면을 또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드실 때 소량의 물로 드신다. 이건 잘못된 선택이고요. 어떻게든 저녁에 드시는 약의 양을 줄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로 국물이 있는 음식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마른 음식, 과자나 빵 이런 것들은 밤에 소변 생성 안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잘못된 거죠.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이 소화를 시킬 때는 위장에서 750ml에서 많게는 1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젖은 음식이 들어올 땐 이미 충분한 수분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마른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는 내 몸에서 없는 물을 끌어다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나중에 몸 밖으로 분해하면서 물을 빼내게 되죠. 그럴 때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린 뇌탈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만 조심하려고 하실 게 아니라 음식 또 맥주만 조심하려고 할 게 아니라 와인이라든지 다른 술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마른 과자류라든지 빵이라든지 오징어 같은 말린 음식들도 조심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정도는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까 술을 이야기하면서 항이뇨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원래 잠을 잘 때 소변을 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잠을 잘 때 우리 몸이 숙면을 하기 위해서 저절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을 분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소변 생성이 안 되니까 장시간 동안 잠을 깨지 않고 잘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노인분들이세요. 즉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장에서 이 항이뇨 호르몬을 잘 못 만들어요. 신장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는 80%의 수분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서서히 수분을 잃다가 죽어갈 때는 45% 미만의 수분을 갖고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결국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수분을 잃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잘 때도 잠을 깨어가면서까지 소변이 생성되고 소변을 볼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거죠. 우리 몸에서 물이 존재하려면 소금이 있어야 되고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갈 때도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소금도 빠져나가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음식을 하면 음식이 자꾸 짜진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물도 빠져나가지만 소금도 동시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음식이 자꾸 짜지고 짠 음식을 자연스럽게 찾는 거예요. 내 몸의 신장 기능은 떨어져서 자꾸만 물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를 우리 몸은 알아서 어느 정도는 보완하기 위해서 소금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저희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나요? 혈압을 올린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저염식 문화가 지금 잘못된 풍토가 있기 때문에 정말 소금을 어떻게든 먹어서라도 수분 배출을 좀 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몸의 보상작용을 스스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저는 이 야간뇨가 굉장히 심각해진 데에는 정말로 소금을 내 몸이 알아서 찾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막기 때문에 과거보다 야간뇨가 더 심각해지고 그 소변을 보는 빈도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 아이들이 오줌 싸개라고 하죠. 밤에 오줌을 이불에 싸면은 키라는 걸 뒤집어 쓰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저 오줌 쌌어요 하면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소금을 뿌리던 그런 문화가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문화가 없어졌죠. 그런데 그게 뭐 악귀를 쫓으려고 소금을 뿌린 게 아니라요. 그때 조상들은 아마도 소금이 있어야지만 잘 때 소변을 덜 본다는 것과 신장 방광 조직이 단단해져서 그 아이가 잘 때 소변을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 조상님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 주겸수요법으로 새벽 2시, 3시에 야간요도 개선을 하시고 덤으로 이 불면까지 치료를 하셔서 삶의 만족도도 함께 개선되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